자, 자, 이재명 지사 관련한 보도들 한번 이야기 한번 쭉 볼게요. 이재명과 모 형사에게 간돈 3억 7천만 원 조폭 박철민 또 사진 공개. 요거였어, 요거. 야, 이 새끼야. 3억 7천만 원이 되냐, 이 돈이? 미친놈들, 진짜. 저거 잘 보면 돈 띠지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만 원짜리는 이렇게 한 1000장 정도 묶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띠지가 있다는 건 다 100장 단위로 묶었다는 거거든요. 만 원짜리는 1000장으로 묶었고. 그러면 저거 많이 쳐줘도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한 번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진을 또 다시 가져와서 포털에 걸고 있는 기자들 행태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두 번 속는 게 아닌데 저 사진, 저런 사진이요. 구글 들어가면 저런 돈잔치하는 사진 많습니다. 그런 사진이 뇌물의 증거가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패널들이 대략 저게 얼마냐 대충 봤거든요. 한 5천만 원 되죠. 대략. 그러니까 작게 잡으면 5천만 원, 많이 잡아도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다 세봤다, 이 새끼야. 네. 그거 갖고 지금 3억 7천만 원, 아니, 뇌물이라고 하는 증거가 내가 사진 찍어놨다. 그게 뇌물의 증거가 되겠냐고. 저 위에 수표가 한 장 보입니다. 어떤 미친놈이 뇌물을 수표로 줍니까?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면 수표 내용 까봐. 왜 그거는 가리고 올리냐고요. 그러니까 한번 국정감사장에서 독박을 썼으면은 이 새끼 말은 사실 김부선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을 계속 어떤 이유에선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돈 전달했다고 하는 두 사람 실제로 그 감옥에 가 있어서 접견을 해봤더니 그 녹취 나왔었잖아. 나는 이재명 은수비 본 적도 없다. 뭔 소리냐. 제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보도로 가치가 있냐고. 네. 그냥 정신병자 같은 새끼가 하는 소리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계속해서 박철민의 의지를 하는데 저는 장영환 변호사도 그렇고 본인이 잘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과 짬짬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잡매를 때리고 있는데 박철민의 범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상해, 공동 공갈,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법원사법 위반 이렇게 8개예요. 진짜 지저분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백색 결정체가 담긴 1mm 주사기 5개를 몰수하고 1억 9천만 원, 거의 2억에 되는 돈을 추징을 받은 상태인데 이 공동 공갈이라는 게 뭐냐면 꽃뱀 사기입니다. 꽃뱀 사기. 이게 뭐냐? 꽃뱀 여성을 보내서 남성을 모텔로 유일한 다음에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협박하고 금품 뜯는 아주 양아치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피해자가 총 12명이고 피해액이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취를 한 거고요. 요 기간 동안에 또 지인들과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해요. 근데 이 마약을 그 꽃뱀 여성과 피해 남성한테도 같이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처벌이 된 거죠. 거기에 2019년 10월에 이제 사기 사건으로 수감이 되는데 이거는 알려졌다시피 동료 수감자에게도 사기를 친 거예요. 네가 경찰관 비리나 연예인 마약 범죄 제보를 하면 이걸로 구형 선처 내가 받게 해줄게. 그래서 구형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얼마를 뜯어내느냐? 2억을 뜯어냅니다. 여기서 그 감옥 안에서? 네, 그 와중에. 야. 근데 이놈 아버지는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이야. 예. 근데 이놈 아버지가 나는 내 아들의 말을 믿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럴 수 있다 치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제보를 해요. 제보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서울 북부지검에 제보해서 받은 형이 뭐냐면 사기입니다. 사기 전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듣겠다? 거기에 2차례 걸쳐서 구속 집행 정지 기간에 도주를 했고 돌아와야 되는데 도주해서 그 기간에 또 필로폰을 투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의 말을 지금 국민의힘이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게 이제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포털에 뜨니까 반박 좀 해드리는 거고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제 뭐 녹취록 공개해가지고 뭐 이재명 지사가 이 사람을 사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동규가 사실상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를 했다라고 지금 띄웠잖아요. 예. 오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물러난 이유가요. 자, 자료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황무성 성남도계공 사장의 녹취록 공개 일지를 한번 볼게요. 10월 24일 채널A 단독 녹취록에 담긴 사직서 종용. 정 실장 8번 등장 보도, 녹취록 공개. 10월 25일 조선일보 단독 사퇴 강요 황무성 전 성남공 사장 녹취록 전문 공개. 7차례 시장 언급 보도.
10월 26일 조선일보 황무성 찍어내기에 성남시 감사실 동원 보도. 황무성 주장. 사임 과정에서 성남시청 감사관실에서 2차례 요청이 있어 간 적이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들도 황무성 전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성남시청 감사관실에서 움직였다. 이건 황무성의 주장이죠. 네. 10월 26일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당시 감사실 근무 복수 확인 결과 황무성 전 사장 감사관실 조사한 것은 맞음. 10월 27일 황무성 전 상남도시공사 사장 임용 전후 거액 사기 사건 재판 사실 확인. 여기까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본인은 여기가 일지고요. 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일지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사퇴한 게 정확히 좀 쉽게 표현하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임용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연루돼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에 임용 전에 고발됐어요. 임용 전에. 여기 지금 사건 번호까지 나와 있는 2013 형제 7XXX 사기죄 고발이 됐어요. 임용 전에 2013년 8월 16일 날부터 9월 2일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 및 임원을 공모합니다. 2013년 9월 11일, 9월 11일자 황무성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 임명합니다. 이게 이제 성남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2014년 6월 30일 날 수원지방법원 사건 접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 재판 출석을 18번 했고요. 공사 사장 재임 기간 중에 4회 출석을 하게 됩니다. 2015년 3월 10일 날 황무성 사장이 사퇴하게 됩니다. 임기 1년 6개월 전에. 그리고 2016년 8월 24일 날 1심 선고가 나요. 유죄로 판결 나네요. 사기죄 징역 10월. 그리고 2016년 8월 24일 쌍방이 항소합니다. 2017년 5월 19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입니다. 여기서 사기죄 무죄, 나머지는 유죄. 다음에 2017년 8월 18일 날 상고심 대법원 제3부 판결합니다. 대법원에서 2심으로 확정해가지고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은 이재명의 압박에 의해서 사퇴를 한 게 아니라 사기죄로 재판받기 위해서 사퇴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뭐 스스로 물러났는지 주변의 눈치를 보고 물러났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물러나는 것 자체가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사퇴였다는 거죠. 누가 너 빨리 나가라 이야기할 이유도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녹취라는 것이 이거는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그 주장에서 이 녹취를 전체적으로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공개한 것은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만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시장님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혹시 이 발언 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시장님이 이러이러한 비리를 지금 제대로 된 업무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종용을 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드러내지 편집돼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녹취가 실제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차님하고 저하고 대화한 내용을 녹음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경찰이나 언론사에 줘서 녹음 파일을 줘서 그쪽에서 풀어쓰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마차님이랑 저랑 이야기한 내용을 내가 녹취로 풀어가지고 증거로 내놓으면 그게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내가 틀면서 저 마차님 이야기 중에 듣기 싫은 말은 그냥 생략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누가 보장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꺼내놓은 녹취라는 그 두 글자만 가지고 뭐 대단한 증거나 되는 것처럼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게 지금 언론들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황무성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에서는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사퇴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 이런 건 때문에 너 지금 잘리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제 조홍천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도 이러한 정무직 같은 경우에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그런 허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언론 등이 이 황무성한테 계속 압력을 넣어서 물러나게 한 뒤에 그럴 거면 최초 왜 임용을 했겠냐고. 물러나게 한 뒤에 유동규를 통해서 뭐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 이재명이 힘을 행사했다 같은 그 논리로 갔었는데 이것도 깨진 거죠 지금. 그리고 JTBC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 이재명 이메일 기록 찾았다. 결제 문서도 확보. 난 JTBC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네들이 완전히 썩어버린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재명 이메일 기록 찾았다. 결제 문서도 확보. 이게 마치 뭔가 비리를 찾았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시장님 명 받아서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도 분석해가지고 마치 이재명이 이제 뭐 이메일 기록 같은 것들을 다 뒤져봤더니 그렇게 나온 것 같은 뉘앙스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깨졌지? 바로 깨졌지, 그 다음날. 검찰이 압수한 이메일에서 이재명은 단 한 건도 못 찾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JTBC는 진짜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메일 기록에서 찾았다, 결제 문서도 확보 이랬는데 이거는 황무성이 사퇴를 한다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결제 컨펌을 해줬으면 그게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뇌물을 받았다거나 뭔가 이 사퇴를 종용했다거나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업무에 불과한 건데. 여기에 그 정진상이라고 있잖아요. 전 경기도 정책실상 이 이메일 압수를 했는데 요거 한 건이 발견돼서 이제 호들갑 떠는 거야. 막 정진상과 뭐 주고받은 이메일 뭐 확보. 야, 그런 비리를 이메일로 하는 사람이 어딨니? 조용히 골프장에서 만나가지고. 특히나 이제 만약에 미친놈들 진짜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누가 그 자기 직장 이메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얘들 좀 보면 약간 좀 이상해 보여. 네. 저번에 뇌물 전달했는데 수표로 전달했다 그랬지. 예. 유동규한테 4억 뇌물을 수표로 전달했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됐잖아. 예. 그러니까 정진상 관련된 한 건은 또 대장동과 무관해. 이재명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이메일 한 건도 없어. 그러니까 JTBC에서 뭐 대장동 관련된 이메일 뭐 관련 서류 압수 뭐 확보 뭐 증거 확보 이렇게 그 보도 나왔을 때 이 새끼들 진짜 악랄하다고 생각했던 게 모든 공공기관, 정부기관들은 각 문서에 대해서 보존 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 3년, 어떤 건 5년, 어떤 건 10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통상 이메일은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처럼 정보 자체를 다루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 그런 곳은 영구 보존이지만 통상 대부분의 그 업무 부서에서는 3년 내지 5년이 보존 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에 있었던 그 대장동 그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메일 서버를 뒤져봤자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메일 서버를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떠들고 싶었던 거지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걸 너무 뻔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그냥 결제를 했을 뿐이에요. 사퇴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JTBC에서 문서 확보 이렇게 타이틀을 뽑음으로써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타이틀을 포털에 거는 것만으로도 댓글에는 했어. 이런 반응을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처음부터 원천 차단돼야 JTBC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JTBC가 보면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앵커가 옛날에 손석희 앵커랑 같이 뉴스했던 바로 그 앵커죠. 무슨 나경 기자인가? 임나경인가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무튼 그거 보면 물론 뭐 JTBC 한참 잘 나갈 때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SBS, JTBC 등은 그냥 이재명이 범인이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재명이 만약에 그 대장동의 설계자였다면 곽상도 등 국민의힘 부류의 정치인들한테 막 50억씩 가게 만들었겠냐고요. 그러면 아까 그 입마개 하고 있던 국민의힘 특검 이야기 하는데 자기네 관련자들이 다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한테 스크래치 내려고 입마개에다가 특검 가자고 쓰고 있는 이 뻔뻔한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리고 뉴스라고 하는 보도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확증 편향으로 가서 야 황무성을 사퇴시키고 유동규를 그 자리에 앉힘으로써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구조로 설계를 바꿨다. 그런 생각이었다면 황무성 성남 도계공 사장을 처음부터 임명을 안 시켰겠지. 그렇지. 지들 말로는 그렇게 공사의 사장으로 앉히는 게 최측근이라 시키는 거라며요. 그러면은 유동규는 왜 그 이후에 바로 사장이 안 됐습니까? 이대 사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짜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화천대유의 아들이 다닌다며. 예. 거기서부터 어긋난 건데 이게 저는 그 JTBC가 검찰의 측에 검찰발 받아쓰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거는 취재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구 자체가 검찰은 성남시청 서버에서 이메일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받아쓰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검찰은 윤석열이 할 때와 지금 할 때와 물론 일부의 검찰의 이야기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받아쓰기를 언론에 종용을 할 거고 윤석열이 최종 후보가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윤석열한테 한 번에 승리의 경험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깨뽕이 이만큼 들어가서 검찰도 줄 세우기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그 당시에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자가 물러나게 한 것을 이재명이 물러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이 나오겠지. 예. 비리가 이재명과 연관이 있다는,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연관이 있다는 게 나오겠지. 한 건도 안 나왔으면 이제 좀 적당히 하시라. 관련자들은 다 국민의힘 부류의 사람들이다. 좀 적당히 좀 해라. JTBC 미친 새끼들 진짜. 아유. 여기까지